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연준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 수준으로 지속되면 인상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안개 속으로 빠졌다. 올해 완화 제로 위험도 있다. 즉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했고, 닐 카시카리 총재는 인하가 없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약간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상치보다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는 2%인데 현재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너무 높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거지만 대통령은 세계 최고, 트럼프는 시궁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표는 우울한데 현실은 후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강한 미국 경제 고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표가 금리 인하를 가리킬 만한 침체 지표가 아직 없다. 고용 어때요? 고용은 매우 잘 돼 고용. 죄송합니다. 물가는 3%대에서 고착화되는 느낌이다. 이 상황에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 시사 영향이 크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얼마나 올랐냐. 자, WTI 선물 차트 보시면은 12월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갔죠.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WTI만 그러냐? 브렌트유의 경우도 12월에 저점 찍고 쭉 올라가서 지금 90달러대까지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자주 드렸던 게 오일 쇼크였죠. 왜냐면은 중동 입장에서는 독점이죠, 독점. 거의 독점이면은, 그리고 이게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러면 팔 수 있을 때 비싸게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 자원을 가지고 미국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그로기 상태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사우디에 또 손 내밀고 하면서 미국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나는데 혜택을 미국이 페트로 달러를 통해서 받아가고 있으니까 쟤네 입장에서는 열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본이제랑 다르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산하고 있죠. 그러다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해서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페트로 달러라는 것 자체가, 요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거죠. 유가는 달러로 계산하게 만드는 게 페트로 달러다. 기름 거래하려면 너네 달러로 계산해. 이게 페트로 달러라서 이걸 가지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는 것 자체는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더라도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게 과거에 1차 오일 쇼크 끝나고 인플레이션 잡았다 싶어서 금리 내렸더니 2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 2차 오일 쇼크를 잡을 때 폴 볼커가 금리를 10% 이상으로 올려서 잡았던 이유다. 근데 문제는 유가라는 게 뭐예요? 일단은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에너지나 농축산물 이런 거 빼고 하는 게 근원 물가인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주죠. 유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돼지고기 사 먹는데 유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돼지고기 축사 유지할 때, 또 돼지 잡고서 그거 보관할 때, 탑차에 실어가지고 갖고 올 때,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보관할 때, 이럴 때 다 유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에는, 특히 운송비는 웬만하면 껴있기 때문에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2023년에 물가 막 2%, 3%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까지 상승률이 떨어질 때 지대한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은 석유류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먹거리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먹거리 물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죠. 23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건 저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금리 인하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빨라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 근데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과연 좋은 현상이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물론 경기 침체했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었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비대면이 늘어나서 소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자산시장에 막 들어갔는데 근본적인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거품이 커져서 그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금리 내려갔다고 해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할까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달러 다 걷어갔는데 경기 침체 오겠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미국의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어요.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양적 긴축을 들어가고는 있는데 원래 이전에 요만큼밖에 안 풀었다는 거 이때부터 제로금리 정책이 시행됐죠? 그러다가 금리 올리고 나면서 긴축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제로금리로 갔죠. 그러고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양적 긴축도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몇 년 기다렸다가 양적 긴축 들어갔는데 이번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죠. 그만큼 빠르게 긴축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이 빚을 냈던 것에 대해서 이자 지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 나왔던 게 뭐였냐. 미국의 디폴트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저희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디폴트 나진 않을 거다. 야당도 미쳤다고 디폴트 나게 두진 않을 거다. 예산 증가에 대해서. 다만 이걸 반대를 통해서 얻으려는 게 있으니까 반대해가지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을 너무 많이 풀고 그것을 국채를 통해서 자본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 확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고 이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월이 물가가 다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 3월 점도표 때 세 차례 인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의 숨겨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부채 부담이 커지고 미국 국가 부채도 약간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명분이 없어진다. 경제가 침체돼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에서 경제 침체돼서 금리 낮췄을 때 전 세계적으로 타격 어땠어요? 거의 학살 수준의 타격이 왔었죠. 미국으로 달러가 빨려 들어가면서 미국도 침체지만 다른 나라들은 개작살이 났었죠. 저희가 그래서 달러 대학살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미국 경제 대공황 때는 어땠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냐 미국 닷컴 버블 때는 또 어땠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렇게 될 건데 문제는 지금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중동발 위험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근원적인 게 아닌 것처럼 자꾸 심리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주식도 올라가고 뭐 아까 다음 질문 현재 한국 주식과 가격이 상승했고 또 뭐 엔비디아 효과인가 물론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에는 김치 프리미엄 붙고 KB 지표는 하락폭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은 지표로는 뭐 상승 나오고 뭐 하락 멈췄고 바닥이고 일단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요것 때문이에요. 모대은행 예적금이 한 달 사이에 15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돈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수시입출금 통장 잔액. 수시입출금식 통장 잔액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또는 투기하려고 단기자금 옮겨놓는 데다. 그럼 저게 왜 빠지느냐?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춰요. 지금 막 예금금리 낮추고 있죠. 예금금리 낮추는 게 미친 짓인 게 뭐냐면요. 물가가 3%예요. 예금금리 2% 받으면요. 요건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면 누가 예금에 넣어놓겠어요. 딴 데로 빠지지.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예금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금리 올라간답시고 예금금리를 눌러버리니까 우리나라가 근원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흘러들어가는 자금들 빼먹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 빼먹긴 좋겠죠. 외국인들이 와서 빼먹긴 좋겠죠.
근데 실제 가계자산은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라 존먹는 행위인데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안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금리를 기준금리 1%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준까지 낮춰버리고 있다. 예금금리든 대출금리든. 그러니까 물가 안 잡히는 거죠. 물가 안 잡히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각설이 날 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중국도 일본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도로 따지면 더 위험한데. 그러니까 지금 저 덩거리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간에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그럴 때 외국인들 자본 싹 빠진다고 그러죠. 외국인 자본 유치하겠다고 가격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유치한 짓이고 가격 올려놓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돈 차익 내가지고 쫙 빠지면은 안에 있는 내국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가뜩이나 내수시장도 침체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경기 침체 오게 생겼을 때는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이유는 기업들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주식 사면 기업들한테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가계 자금으로 기업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는데 좀비 기업으로 버티는 거지. 얼마나 가겠어요. 괜히 금융위기 이야기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뿐만이 아니라 중국발 금융위기, 미국발보다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괜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달러 대학살이든 뭐든 그런 이야기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